아,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문제는 오늘 배운 것들 쭉 물어봤으니까 뭐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 배운 거는 또 많이 맞히는데요. 자, 저번 주에 한 것들 또 아리까리 하니까 자, 하나씩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기반설부터 오늘 수용 방식까지 쭉 한번 기출지문들 쌓아 모아갖고 물어봤고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은 지상이나 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 구체적인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 자, 우리 기반시설은 4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뭐를 구체적으로 설치할 거냐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 이 결정된 한 개, 그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즉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부터 하고요. 그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으로 설치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폐차장 자,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합니다. 얘들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필수가 아닌 것들, 자, 얘가 25회 때는 정답, 장사시설, 화장장 같은 거, 그리고 폐차장, 이런 것들 우리 집 옆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필수가 아닌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하고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 46개인데 그 중에서 딱 23개라고 그랬어요. 반땡. 23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 그럼 나머지 또 23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 그래서 간단하게 이 23개만 외워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못 외우니까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 옆에 있어야 되는 필수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럼 반대로 필수적인 거 맨날 우리 이용하는 것들 뭐 있어요? 도로, 철도, 사가수도,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은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얘가 28회 때 기출지문이죠. 그럼 우리 하천은 기반설 2에 아니요? 하천은 기반설 2다 아니다? 기반설이죠. 방제시설로서 혼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관리하는 기반시설이에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그거를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을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든 정비하든 개량하든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3번 정답. 항상 제일 약한 게 용어라는 거예요. 용어. 용어 갖고 의의 갖고 물어보면 다 틀리는 거야. 뭐 숫자 같은 거 바꿔놓으면 그건 귀신같이 외워갖고 맞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용어 갖고 물어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말부터 항상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광장하고 공원은 광역설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 광역설 중에서 걸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걸친다고 그랬죠. 얘는 광장, 장소 같지만 걸치는 거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랬고요. 공원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광장, 공원 다 광역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5번에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왜 공동구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28회 때 그대로 정답. 그래서 광역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릅니다. 광역설은 정확한 이름이 무슨 설? 광역 기반시설. 광역설도 기반시설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즉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얘는 광역자부터 쓰니까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2개 이상의 관할구역과 관계가 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설치관리 예외가 있죠. 협약, 협의회, 도지사, 법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 있다. 근데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총대매고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법인을 따로 만들어갖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가 있죠. 40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40.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40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43페이지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4개가 있죠. 협약, 협의회, 도지사, 법인. 특히 법인, 국책사업으로 설치할 때는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공사, 법인을 만들어갖고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 예외인데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규정에 따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공동구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큰 터널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1번에 일반 산업단지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일단 200만 초과할 때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인데요. 뭐 틀렸어요?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 얘는 공동구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작년 문제죠. 그래서 41페이지 맨 밑에 볼까요? 41페이지 맨 밑에.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하는데요. 맨 밑에 박스에 도시개발구역이든 택지개발지구든 신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정비구역, 구도시 재개발,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그 밑에 산업단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작년 기출문제니까 그대로.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 이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 통신선,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뭐 하려고 설치해요? 그래서 공동구 설치하면 전선, 통신선, 수도관 이런 것들은 의무적 수용이에요. 수용 안 하면 사업자 처벌합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 하수도관 이 2개는 심의 거쳐갖고 수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25회 때, 28회 때 딱 2번이나 정답. 그래서 그 2개는 가스관 폭발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죠. 하수도관은 냄새나고 더러운 거. 이 2개는 의무적 수용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다. 3번 정답. 그다음에 4번에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땡.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리고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합니다. 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 나중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사용할 한전, KT, 가스공사 이런 점용 예정자하고 시행자가 함께 부담하고요. 자, 요거하고 구분해갖고 관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관리 비용. 공동 관리 비용은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 절대 관리자와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점용하는 자들이 뿜빠해서 자기들끼리 내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특광시형 군수는 매년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한다. 매년 아니고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5년. 그 다음에 공동관리자 특광시형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도 실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구에서 나오는 숫자들 200만 초과할 때 5년마다 계획 수립 시행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단골 메뉴들이죠. 그 다음 3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1번의 특광시형 운수는 시설 결정 후 실부터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시설사업 시행하려면 딱 첫 번째 하는 거죠. 일단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 무슨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연도별 집행계획. 예산 편성해서 몇 년도에 사업할 거냐? 이거부터 정해야 예산 편성해갖고 저한 연도에 사업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연도별 이렇게 안 쓰고 단계별 쓴 이유는 1단계, 2단계 구분해갖고 수립하죠.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기준은 3년. 3년 내시 하면 1단계, 3년 후에 하면은 2단계, 단계별로 수립하고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는데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입안한 자, 기반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자가 결정이 있으면은 예산 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합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한 자 원칙 누구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3개월 내에 수립하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위반했으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죠. 국토부 장관이 위반했으면 무슨 사업이요? 국책사업. 국가 예산 갖고 몇 년도 할지. 도지사가 위반했으면 광역사업. 도 예산 갖고 몇 년도 할지. 위반한 자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합니다. 이번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시장원수 의견 들어갖고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시설사업의 시행자 원칙. 도시군 했으니까 특광시군. 그래서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사업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직접 시설사업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광시장원수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 예외. 요자들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행정청인 시행자, 그리고 비행정청은 지정받아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3번. 시설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이라고 했죠. 그럼 공구 나눠갖고 분할 시행할 때는 공구별로, 즉 공사구간별로 각각 공사계획,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4번에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한 시행자는 시도지사한테 인가받는다. 뭐 틀렸어요? 아니요,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면 무슨 사업이냐? 국책사업. 그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습니다. 4번까지만 쭉 참고 가면은 정답은 딱 손들고 있죠.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 시행자는 실시계획, 공사계획 작성하고 인가.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는 누구한테 와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결정권자라고 그랬죠. 결정권자. 그래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결정무시. 그래서 결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한 시행자만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그다음 5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고시한 경우 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설사업. 시설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시설부지의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자체도 못 팔게 합니다. 무조건 시설사업에 써라.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정에 위반해서 팔았어요. 매각하거나 양도했다. 그럼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위법 무효. 그래서 시설부지의 국공유지는 무조건 시설사업에 쓰도록 하고요. 이 규정에 위반해서 처분해봤자 무효입니다. 자, 이거는 저 50페이지. 50페이지고 딱 중간에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위법 무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약집 갖고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는 것도 엄청난 연습이에요. 어디 나오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찾아보는 것도 공법 공부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딱 틀리고 그냥 승질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틀린 지문들 다시 요약집에서 찾는데 그 찾는 것 자체가 그냥 어렵다. 그죠? 그래서 찾아갖고 뭐가 틀렸구나. 다시 다 중요한 기출지문만 딱딱 뽑아가지고 한 2번 이상씩 나온 것들만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문초리가.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니까 꼭 복습해갖고 다음에 물어봤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시설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이번에 같은 도에 있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갖고 시설사업을 시행. 자, 이렇게 걸쳐갖고 시행하는 것을 연계 시행한다라고 하고요. 연계해서 시행할 때는 면적이 넓은 시군의 시장원수가 시행한다. 뜻도 없고요. 자, 연계해서 걸쳐갖고 시행할 때는 관계 특광시장원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정하는데 여기서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같이 하다가 중간에 썸나면 이름 벌려놨는데 수습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같은 도에서 시장원수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토지주택공사는 지정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지정받아야죠. 아니 여기 지정받는다 써있으니까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행정청 아니니까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기업은 민간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는 그냥 지정받는 거예요. 그냥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비행정청은 다 지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정청 중에서 공기업까지 빼면은 그게 뭐냐? 민간. 민간만 요건 갖춰갖고 지정받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딱 중간에 있어갖고 공기업은 지정은 받는데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건도 면적, 국공유지 포함 제외. 이것도 개발법에 따라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국토법은 국공유지 다 제외요. 개발법은 포함. 두 개가 달라 하여튼.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 수용 요건 갖춰갖고 민간은 시행자 지정받을 수가 있죠. 민간 시행자 요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그게 이꼴 무슨 요건? 수용 요건. 이거 무슨 사업에서 똑같아요? 그 사업이라고 해봤자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개발 사업할 때도 민간 시행자는 수용 요건 갖춰갖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같습니다. 그다음 3번에 시설 사업으로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는 그 이행 담보, 보증을 위한 이행 보증금 예치된다. 또는 실시계획 인가할 때 기, 위, 환경, 조건부 인가할 수가 있죠.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조치를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이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내라 할 수가 있는데 뭐 드렸어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은 보증금 예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하고 똑같아요. 공공이 보증금 낸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 다음 4번에 행정처인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있어요. 동의받아야죠. 그럼 타인 토지에 출입만 해요. 출입. 조사나 측량하기 위해서 출입만 한다. 행정처인 시행자는 며칠 전까지 통지. 출입 치우지니까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장소를 통지 알려주면 되고요. 비행정청인 시행자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 플러스 허가, 출입에 허가까지 받아야죠. 자, 이 허가 이거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특광시장 군수. 국토법에서는 허가 받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특광시장 군수에게 허가.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갔고 타인 토지를 재료적 시장 등으로 일시사용. 강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 나무 이런 거 잘라버리겠다. 일시사용 변경 제거는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행정청, 비행정청 관계없이 소유자 동의 받아야죠. 나무 잘라내려면 나무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시사용 변경 제거는 동의 받았으니까 3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 알려주면 되죠. 자,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요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때 동의 받으러 갔는데 소유자 주소거서 불명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행정처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특광사원소에게 통지,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다시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시 사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이때는 행정처인 시행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특광사원소에게 통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국토부 장관은 그가 제한 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시도,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사업 비용의 전부 그러면 안 되죠. 일부 얼마까지? 50%까지 그 이익을 받는 시도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의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51페이지. 시행자 부담이 원칙. 시행자가 내는데 다만 이런 시설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수익자한테도 비용의 50%까지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논점, 누가 시행자일 때는 행정처,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청인 시행자만 다른 지자체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비용 부담의 협의가 안 돼요. 이때는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의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5번으로 할게요. 자, 시설 사업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에 3일이 아니고 요것만 7일입니다. 치읓.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 장소를 알려줘야 된다. 통지하고요. 자, 이번에 적법 절차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 책임은 타인 토지에 출입한 행위자가 진다. 행위자가 보상하는 거 아니죠. 행위자가 무일푼이면 보상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타인 토지에 출입 등으로 예를 들어갖고 동의받았고 나무 잘라냈다. 나무 가격 보상 누가 해줘야 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의 시행자. 행정청이나 시행자, 돈 많은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가 되죠. 그다음 3번에 도지사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를 들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관할구역에 시설사업 시행하는데요. 옆에 강원도 홍천군이 이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홍천군수한테 니들도 비용 50%까지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도지사하고 홍천군수 간의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돼. 이때는 뭐에 걸치는 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두 개의 시도에 걸치게 되죠.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그 다음 4번 시설 결정호실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실효. 역시 4번까지만 꾹 찾고 가니까 정답은 딱 손들고 있는 거죠. 20년 내 사업 안 하면 다음 날 실효. 그 다음 5번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시행자의 처분, 수용 처분, 출입 처분,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법에서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 제기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럼 행정심판은 원칙 누구한테 제기해요? 직권 상급 행정청. 바로 위에 상급 행정청. 그런데 이게는 좀이라고 그랬죠. 행정청이 아닐 때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다만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제기해라? 지정한 자. 그 비행정청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저는 그 옆에 이제 50페이지에 요약집도 나오니까 참조하시고